자, 불확정 개념과 관련된 지문이야. 자, 23학년 수능 지문 들어보자. 법령의 조문은, 법령은 법이야. 조문은 그 밑에 있는 문장들. 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일단 조건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조건이 달린 문장이지. 그치? 조건이 달린 문장.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어느 게 조건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요건이라는 말이 있고 효과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느 게 요건이니? 그렇지. A에 해당하면 요건 요건인 거지. 그다음에 B를 해야 한다는 효과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조건이 바로 요건이야. 자,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일의적, 일의적, 일의. 의자가 무슨 의자야? 뜻의자. 일이니까 한 가지 뜻이란 얘기지. 자, 효과가 항상 한 가지 뜻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일의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네. 자,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불확정 개념 내붙여놓고 이름 그대로 확정되지 않은 거지. 그런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가 파악된다는 얘기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그때는 의미가 한 가지란 얘기야, 여러 가지란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구체적 상황이 고려가 되면은 그때는 일의적이 된다는 얘기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뜻이 여러 가지지만 구체적 상황이 고려되면 그때는 한 가지 의미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불확정 개념. 자, 이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민법 꾸며주는 말 있지? 뭐라고 나와 있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야. 자, 이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그랬어. 그럼 일단은 우리 민법부터 볼 거야. 민법 동그라미 치고. 자,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둘 수 있다. 다시 손해배상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대. 그럼 이것도 조건문 맞니? 그렇지. 그러면 요건과 효과가 있겠지. 어느 게 요건이야? 그렇지, 그렇지. 부당히 과다하다. 이게 바로 요건이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 그렇지.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요거는 효과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부당히 과다하다. 적당히 감액한다. 라는 얘기는 이거는 일의적인 거야, 불확정이야. 그것이 확정된 게 아니지. 부당히가 언제 부당한 건지, 적당히가 언제부터 적당한 건지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불확정이야. 자,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대. 다시 한번. 자, 우리 위약금이라는 표현 있지. 위약금 내붙여놓자. 위약금.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인 거지. 그럼 어느 게 상위 개념이야? 위약금이 상위 개념인 거지, 그렇지? 그럼 위약금 밑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게 있는 거야. 또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위약벌인데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는 얘기는 위약벌도 상위 개념이야, 하위 개념이야? 하위 개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위약금 밑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약벌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 둘 다 위약금이라는 거야. 위약이 뭔 뜻이야? 위약. 그렇지, 계약 위반. 그렇지. 계약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줄 수도 있고, 계약 위반하면 위약벌을 낼 수도 있는 거지.
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대. 그러면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위약금 안에, 위약금 하에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약벌이 있어. 위약벌이 있어. 둘 중에 증명이 필요한 건 뭐야? 성격이 증명돼야 되는 것은. 그렇지, 위약벌, 그렇지. 이것은 증명이 필요해. 이 위약벌은 성격이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안 되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지니까. 자, 또 내려가자. 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무자. 여기서 무는 뭐였어? 무. 그렇지.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했어. 그래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계약을 위반했지? 위약금을 내야겠지? 자, 그래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한테 권이 뭐였어? 그렇지, 권리. 빚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손해 액수를 증명해. 누가 증명해?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돼, 이건. 항상 무엇을 증명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은 신경을 써야 돼. 자, 채권자가 증명하면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금 위에 나왔던 말이야, 안 나왔던 말이야? 안 나왔단 말이지. 이것도 따로 신경 써야 돼. 손해배상금이라는 표현도 따로 기억해야 돼. 말 그대로 손해를 배상하는 돈이지. 자,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 말 그대로 손해배상이 예정된 금액이었지. 손해배상 예정액도 위약금 일종이었지. 그치? 자,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부정표현이지.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자, 손해가, 이 손해 액수가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자, 이거 증명이 되면은 뭘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손해배상금. 다음에 증명이 안 되면은 원래 돈을 받아 못 받아? 그렇지. 돈을 못 받지, 그렇지. 배상이 없어. 배상금이 없어. 그런데 증명이 안 됐는데 여기에 무엇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지. 예정액이 함께 있었다면, 정해져 있었다면, 이럴 때는 뭘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럴 때는 액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배정액이 정해져 있었느냐 아니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손해 액수가 증명이 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예정액이 있다면 얼만큼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정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계속. 그래서 어쨌든 손해배상 예정액만큼만 딱 받는 거지. 자,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이 되면, 자, 한편 앞에서 끊어주고 이제 위약벌 얘기로 넘어갔어. 자, 이번엔 위약벌임이 증명된 경우지. 자, 이게 증명이 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위약벌에 해당하는 건 위약금. 우리 위약벌도 위약금의 일종이었지. 그렇지. 그래서 위약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다시.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라는 얘기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부정표현이니까 별표. 사실 우리 앞에 그 예문에, 민법의 예문에 어떤 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감액이 된다 그랬었지. 그렇지.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이 가능한 거였어.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지. 다시 여기에 액수 증명이 되면 손해배상금도 별표. 손해배상금도. 자, 그러면 이것도 상황을 또 나눌 수 있어. 이것도 상황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손해 액수가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란 증명이 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약벌이라는 조건이 같이 담겨 있으면, 그러면 손해 액수가 증명이 안 되면 얼만큼만 받게 되겠어? 그렇지. 이건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 되는 거지. 만약에 손해 액수가 증명이 됐는데 거기에 위약벌임까지 증명이 됐으면, 그렇지. 위약벌 더하기, 그다음에 손해배상금까지 받는 거지. 얘는 돈을 이중으로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무조건 위약벌만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증명을 하면 증명한 것까지 받게 되고. 자, 그다음에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법령에도니까 위에는 민법이었던 거잖아. 그치? 이번에 어디로 넘어왔냐면 행정법령으로 넘어왔어. 행정법령으로. 자, 행정청은 행정을 하는 관청이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다시, 행정법령이 어떤 역할을 해?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규제하는 역할을 해. 자,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다시. 자, 이거 다시 보자. 법령상 요건 충족이지. 요건이지. 그렇지? 다음에 효과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이 행정작용이지. 그렇지? 자, 이건 법령상 요건이었고, 그 다음은 효과지. 우리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었지. 요건과 효과, 그렇지. 자, 그래서 요건이 충족돼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때 반드시 해야 되면은 그건 무슨 행위? 그렇지. 반드시 해야 되면 기속행위라는 얘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선택권이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요건 충족됐지? 그러더라도, 반면 앞서 끊어주고, 그러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대. 이럴 때 이런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다. 재량행위 있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봐. 위에 놨던 기속행위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기속행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일의적이겠어? 불확정이겠어? 그렇지. 이때의 기속행위는 일의적이 되는 거지. 일의적인 효과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반면에 밑에 있는 재량행위는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이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지.
그러면 이때의 효과는 이리적 효과야, 불확정 효과야? 그렇지, 이건 불확정 효과인 거지. 자, 이어서 자,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다. 다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때는 무슨 행위? 대부분 재량행위다. 불확정이니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자,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다시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그렇지? 근데 기준이니까 이 기준은 이리적이야 아니면은 불확정이야? 기준은 명확히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 기준 자체는 이리적인 거야. 왜? 명확하니까. 자,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 한다. 그래서 준칙, 기준, 규칙 이렇게 되는 거지. 기준, 규칙. 자,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다시 부정 표현이지. 법령은 누가 만들어? 법은. 법은 어디서 만드니? 국회에서 만들지. 법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자, 법령이 아니므로, 왜? 이 재량준칙은 누가 만들었어? 행정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봐봐. 우리 법은 어디에서 만들어? 국회에서. 다음에 이 재량준칙은, 그렇지. 준칙은 어디서 만들었어? 행정청에서. 만드니까 법령이 아니겠지. 그치? 법령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자,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닌 거지. 그렇지? 어차피 준칙은 법이었어 아니었어? 법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준칙대로 정해진 기준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 아니다. 이 부정 표현이니까 이것도 전체 문장 가로 묶고 별표. 다만 또 넣었으니까 또 별표. 다중요한 문장이야 이건. 자,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에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돼요. 다시 한번 이 준칙에 따라서 뭘 해야 돼? 행정작용을 해야 되잖아. 그치? 준칙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는 거지, 그치? 꼭 지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행정작용을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야. 이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게 필수는 아니야. 자, 그런데 이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에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우리 반복이 되면 행정 관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다시 이 행정작용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반복이 될 경우 이것을 뭐라 부른다? 행정 관행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 행정 관행 동그라미, 네모. 자, 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즉, 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이렇게 행하는 게 필수다, 필수가 아니다? 이건 필수야. 무조건 일의적이 돼버리는 거지. 여기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자,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A라는 사람한테 적용한 원칙을 B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반복이 되면은 관행이고, 관행이 만들었으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돼. 자, 됐어. 문제 들어가자. 자,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법령의 요건, 효과 모두 불확정 개념 쓸 수 있니? 그렇지. 요건도 불확정, 효과도 불확정, 적당히, 부당히 이런 표현들 모두 가능하지. 그 다음에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불확정 개념이니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재량 행사할 수 있니? 그렇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동그라미. 다음 3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우리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뜻이 하나일 때 여러 가지일 때 일의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는 거 맞지, 그렇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면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지니까.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는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이야. 이런 작용은 우리 불확정이잖아. 정해지 않았지. 이런 것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량에 따라 하는 거야? 정해져서 하는 거야? 재량에 따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속행위인 경우가 더 많지가 않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밑에 마지막.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정하는 법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우리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뭐라 불렀어? 그렇지. 민법. 모두 사용되는 거? 맞지, 그렇지. 다음,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부터 보자. 안 보여. 여기 재량준칙. 마지막 단락이 있었구나. 네 번째 단락이 재량준칙. 페이지가 느리다. 안 넘어간다. 됐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재량준칙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1번부터 보자. 자,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닌 거 맞아? 법령은 아니지. 다음에 재량준칙은 기준이었잖아. 인위적이지 않은 개념. 맞아? 아니지. 인위적이야. 준칙도 기준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정해졌어. 다음 2번.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재량을 행사하고 있는데 기속행위야? 아니지. 재량을 행사하면은 재량행위가 되는 거지. 다음 3번.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자, 우리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게 재량 행사 기준이지. 이것은 반복되어 온 적합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우리 반복되면은 이걸 뭐라고 불렀어? 관행이지. 행정 관행. 관행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우리 관행대로 기준을 정했니? 아니지, 그렇지. 관행대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지. 기준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고, 그렇지. 기준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고, 거기에 반복되면 관행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음 4번.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재량 행사가 우선이야? 재량 준칙 정하는 게 우선이야? 재량 행사 그렇지. 우리 법령에 따라가지고 행정법령에 따라가지고 재량을 행사했었고, 그렇지. 재량을 행사했었지 이미. 그리고 이 재량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정하는데 이 행정행위를 정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는 거였어. 순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 그치? 그래서 준칙이 정해져야지만 재량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재량 행사는 이미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아니다. 다음 5번.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대.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 먼저 예가 없었다는 얘기는 무엇이 없다? 관행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관행이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지. 그렇지. 관행이 없으니까 준칙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됐어. 오케이. 문제 살짝 까다롭고 다음 넘어가서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 위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거 들어보자.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했지.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그럼 을이 80의 손해를 입었다. 위치치고 80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을이 이제 채권자, 채무자 중에서 그렇지. 을이 채권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80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증명은 누가 해야 돼? 그렇지. 을이 손해액을 증명해야 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자, 우리 가나다 상황이면 가나다 상황 다 보고 풀라 그랬어? 가부터 먼저 보라 그랬어? 가부터 그렇지. 자,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지.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조건 뭘 해야 돼? 손해액을 증명해야지, 그렇지? 손해액을 증명해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손해배상금.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손해액을 증명하면 누가 증명한다고? 을이 증명하면 그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자, 1번 들어가자.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했대. 증명되지 못했으면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그렇지. 그러면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니? 아니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0원이야. 0원. 돈을 줄 필요가 없어. 자, 다음 2, 3번은 나니까 나로 넘어가자.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약정액이 돼 있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어. 예정액. 손해배상 예정액. 이야. 자,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이 증명되지 못했다. 밑줄 쳐봐. 증명되지 못했으면 뭘로 받게 돼? 그렇지. 예정액으로만 받게 되는 거지. 예정액으로 받게 돼. 그리고 예정액은 예정액이니까 이것은 법원에서 감액할 수? 그렇지. 감액이 가능하지. 자, 요거 가지고 2번 보자. 자,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인이 증명됐어. 어쨌든 증명이 됐는데 이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받아야 돼? 증명된 걸로 받아야 돼? 그렇지. 예정액도로 받아야 되지. 자, 우리 아까 요 상황이잖아. 손해액수를 증명이 되는 경우, 그렇지? 증명이 되더라도 손해배상금대로 한다 그랬어? 예정액대로 한다 그랬어? 무조건 예정액대로 그렇지. 무조건 예정액이야.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얼마를? 그렇지. 예정액대로 이제 100을 지급해야 되는 거 맞는 거지, 그렇지. 다음에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지. 이거 됐어.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리는 거야. 근데 어렵게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던 거지. 자, 나머지도 좀 보도록 하자. 3번.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했어. 증명되지 못하더라도 얼마 받아야 돼? 그렇지. 우리 예정액대로 100을 지급해야 되는 거 맞지? 그렇지. 다음에 법원이 감액할 수가 있다 그랬었지. 그렇지. 자, 다음에 다도 마무리하자.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으니까 일단 요건 이제 위약벌에 해당되겠지. 자,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어. 위약벌이니까 무조건 위약벌대로. 그렇지.
그리고 위약벌이 증명이 됐다는 얘기는 감액이 된다, 안 된다? 감액 자체가 안 된다. 감액이 안 된다. 또 그리고 우리 손해액을 증명을 하면은 안 하면은 또 상황이 나오잖아. 손해배상이 다음에 이거 플러스 상황으로 손해액이 증명이 안 되면은 뭐만 받아? 그렇지, 위약벌만큼만. 다음에 손해액까지 증명이 되면 어떻게 받았어? 위약벌에다가 그렇지, 배상금까지 추가. 이렇게 정리가 됐었지. 자, 요거 그대로 이제 4번 한번 보자. 4번. 자, 다해서 의뢰 손해가 80임이 증명이 됐지. 80이 증명이 됐어. 이럴 경우 갑이 의뢰에게 얼마 주는데? 그렇지. 위약벌에다가 손해배상금까지 해가지고 180 지급하는 거 맞지. 다음에 이때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그렇지. 이건 벌이기 때문에 위약 벌이기 때문에 감액 자체가 안 돼. 다음에 5번. 다해서 의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했지. 증명되지 못했으니까 얼마만큼만 받아야 돼? 그렇지. 위약금에 해당되는 위약벌만큼 딱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그렇지. 100을 지급해야 되는 거지. 100을 지급해야 되고 이때는 감액할 수 없지. 그렇지. 감액은 안 돼. 100은 감액할 수가 없었어. 그렇지. 자, 다음에 13번 넘어가서 문맥상 A에서 E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곳은 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해봐야겠지. 자, 1번부터 보면은 답을 바로 보자. 이거 뭐 크게 어렵잖아 가지고 몇 번 했어? 그렇지. 5번에 보면은 니음을 보면은 니음 마지막 부분에 원칙을 지킨다고 했잖아. 가장 마지막 줄에.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키는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지키는 거지. 그러면 5번에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어떤 규칙과 관련된 걸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그 답이 5번이 답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